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의 핵심 요소인 가맹점, 그 가맹점 개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내용은 프랜차이즈의 어떤 가맹점을 개발하는 프로세스, 그래서 가맹점 개발, 그다음에 가맹점의 어떤 개발을 위한 상담하는 부분까지 저도 가맹점 개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 개발은 어떤 사업의 확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사업 어떤 모델점을 창출한 다음에 본부를 설립해서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을 어쨌든 가맹점을 모집해서 그 가맹점을 사업을 확대하는 그게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프로세스를 보면 디벨로핑 리크루팅이다. 아이템과 특성에 반하는 상권 입지 분석을 통해서 점포를 개발하고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잘 수행할 수 있는 가맹점주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주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맹점주를 가맹점주를 모집하면 이제 계약과 오프닝을 한다. 가맹점 개발, 계약 오픈.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정보 공개서라고 해가지고 가맹 본부가 어떤 사업을 한다. 이러한 부분을 가맹점주에게 공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맹 계약서 등 계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래서 효율적인 가맹점 개점을 위한 프로세스, 개점 전 교육과 영업 지도 등의 오픈을 위한 지도도 하고, 가맹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개점 지원 프로세스를 갖는 것이 이제 가맹점 계약과 오프닝이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픈이 되면 계속 오퍼레이션하고 지원한다. 가맹점을 영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통해서 매뉴얼을 구축해서 매뉴얼 준수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가맹점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맹점들이 잘 되게 어떤 컨트롤하고 지도한다. 브랜드의 어떤 통일성을 유지한 동시에 가맹점을 통제도 하고 또 가맹점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는 거죠. 물류 최적화를 위한 SCM도 구축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이 종료되면 영업을 끝내는. 가맹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어떤 가맹점을 개발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오픈을 시키고 지속적 유지 관리를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폐점하는 이러한 류의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영업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가맹 본부의 성패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맹 본부의 사업 성패의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좋은, 로열티 있는 가맹점을 모집해야 되는데, 가맹점을 효율적으로 모집하는 방안은 최고의 가맹점 모집은 기존 그러니까 롯데리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롯데리아 하니까 좋더라 해가지고 소개를 통해서 롯데리아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최고의 가맹점 모집 방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는 것보다 이미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맹점을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가지고
자기 친인척, 지인, 동생 이런 분에게 가맹점을 하도록 하는 이런 가맹점주의 소개, 이게 가장 큰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만 올 수 있으면 특별히 광고비가 많이 판촉비가 안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가맹점주들과의 커뮤니티 강화. 기존 가맹점주들이 추천해서 오는 거니까 기존 가맹점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가맹점의 프랜차이즈 본부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래서 점포 고객도 예비 가맹주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고객을 하다가 저 가맹점주가 할 수 있잖아요. 고객이 점주가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 블로그, 카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모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신제품 입소문 강화. 그래서 사실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브랜드로 알려지면 가맹점 모집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업주와 고객끼리 의견을 실시간 대하듯이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비대면이니까 트윈터라든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스마트폰, 모바일 SNS 마케팅이 중요하다. SBS 마케팅이 어떤 숏컴의 짧은, 그다음에 인상이 깊은 쇼트 커뮤니케이션이.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사원에서 온라인과 SNS 활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가맹점 확장을 위한 팔로워들을 많이 모집해야 된다. 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가맹점 모집 방식은 이제 끝났다. 어쨌든 지인의 소개라든지 고객들의 평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우수해야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고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 개발하려면 가맹점주 입장에서 어떤 창업을 내가 가맹점주 입장에서 이제 가맹점이 된다 이러면은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맹점의 창업 절차를 한번 보면 먼저 창업을 결정해. 나가 창업에 적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아이템이 나하고 맞는가? 그리고 나의 자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정보 파악을 하는 거죠. 창업 트렌드라든지 유망 아이템, 가맹본부 정보 이런 것들을 박람회라든지 주변 인물 시장조사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정보를 충분하게 파악을 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맹 한 2에서 3개의 가맹본부를 집중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는 거지. 복수 브랜드를 선정해서 브랜드를 검토해서 정보 공개서 검토하고 가맹점 방문 현장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가맹본부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도 보고 그 다음에 가맹 계약을 한다. 인테리어하고 장비, 시설, 운영계획 이런 것들, 손익계획, 일정계획 이런 것들 수립하면서 그 다음에 가맹계획과 입지상권은 같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디에 가맹점을 개설할 건지 위치가 정해져야 계약을 하는 거니까 이건 같이 동시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점포가 결정되면 개점 준비, 인허가 사항을 점검하고 교육 이수를 받고 그래서 개점 운영을 한다. 상담 카드는 이제 가맹점을 개발할 때 일단 누구하고 상담했는지, 그래서 뭐 거주 지역이라든지 희망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비 가맹점주를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상담할 때는 이렇게 설문지 같은 것도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연령은 얼마나 되는지 보기하고도 다르니까 현재 직업이라든지 점포, 창업 희망지역, 그다음에 언제 창업할 거든지 창업 자금의 규모, 그다음에 통화 시간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떤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가맹점주를 이런 예비 창업자들이 다수 있어야 창업을 오는 거죠. 뭐 15명이 상담하면 5명이 다 가맹점 개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들을 많이 모집해야 그 중에서 진짜 창업 계약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가맹점 개발을 어떤 차원에서 가맹점주가 상담을 할 때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가로서 마인드는 있는지, 수준의 연령대인가, 우리 사업을 할 만한 연령대인가, 가맹본부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가맹본부의 정책과 교육과 통제를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해야 된다는 거죠. 학습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맹 프랜차이즈의 어떤 절차는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개발하고 가맹점을 계약해서 오픈해가지고 어떤 지도하고 오퍼레이션 지도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거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아이템 특성에 부합하는 상권과 입지 분석을 통한 점포 개발과 예상 매출을 산정하는 게 중요하고 기업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고 잘할 수 있는 가맹점주를 발견하는 부분. 이게 가맹점주를 잘 발견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 정보공개서를 주는 거예요. 서로. 계약자에게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줘가지고 14일 정도의 숙고 시간을 갖는 거죠. 숙고 시간. 그리고 이제 계약을 되면은 이제 오프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맹점을 오픈됐으면 이제 지도와 슈퍼바이징 해가지고 슈퍼바이징 시스템 해가지고 본사의 어떤 지침, 교육, 새로운 신상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맹점에 홍보하고 전달하고 따르도록 하고 이러한 역할들이 SV 역할들이 필수 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